KF-21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며 해당 사업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사업이 매우 절실하다며 자국의 수도 이전을 한국이 진행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조코이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미래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완성차 회사가 어떻게 한 국가의 수도 이전 사업에 참여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현대의 미래 사업 구상이 스마트시티 구축인 것을 알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싱가포르 세계도시 정상회의에서 스마트시티 비전을 발표했으며 현대차의 이동 수단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동남아에서 인구 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서는 일본 자동차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으로 인도네시아는 현재 매년 지반이 평균 7.5cm씩 내려앉고 있는 수도 자카르타를 보르네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앞서 인리는 수도 이전 사업을 한국에 맡기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해왔으며 이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인리에 방문해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코이 대통령 방한 당시 수도 이전과 관련한 지식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40조 원에 육박하는 수도 이전 사업을 한국에 맡기는 모습을 보이자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현대차뿐 아니라 포스코도 인도네시아에서 철강 사업을 확대하고 신수도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포스코는 35억 달러 사업 추진과 함께 신수도 건설 사업에도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크라카타우 스틸의 협력 속에 포스코 최초 해외 일관 제철소의 두 번째 고로를 건설하게 됐다며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철강 사업은 물론 인도네시아 찔레곤 1000만 톤 철강 클러스터 비전 달성과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크라카타우 포스코 고로 신설 등 철강 사업 확대와 신수도 건설 사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을 포함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인데요. 전기차의 메카로 거듭날 것을 밝힌 인리는 앞서 LG에너지 솔루션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니켈 등 원자재를 가능한 만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자국에 가장 필요한 기술 협력에 대해서 매번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업들에서는 그래도 인리와 좋은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리와는 다른 문제가 존재하죠. 바로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는 분담금을 현물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마저도 내지 않았고 동시에 라팔 전투기와 F-15EX는 구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리의 이러한 태도는 KF-21의 능력과 성공 여부에 대해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 후 완성작이 나온 이후에 성공 여부를 보고 나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리의 KF-21을 향한 의심과 달리 얼마 전 KF-21은 2차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2차 시험 비행에서는 1차 때와 달리 처음으로 비행 중 랜딩 기어를 접었다 폈다를 수차례 반복하며 비행했습니다. 랜딩 기어를 접은 채 비행한 것은 전투기 엔진 개통의 안정성이 상당히 입증된 결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인리와의 공동 개발로 시작했지만 거의 독자 개발이나 다름없어 아예 KF-21 사업을 독자 추진하자는 말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인리는 대우조선해양 잠수함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죠.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KF-21과 잠수함뿐 아니라 수도 이전, 자동차, 배터리 사업도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인리가 유독 방산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도 당황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오커스 협정에 대해 호주의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호주 ABC 뉴스는 29일 인도네시아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 제출할 의견서 초안에서 잠수함용 핵기술 공유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 의견서에서 직접적으로 호주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NPT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기술 이전을 허용하면 핵무기 프로그램 이전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호주와 미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게 이미 미국과 호주 양국이 협력을 했고 프랑스도 인정한 상황에서 인니가 갑자기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지정학 위치상 중국을 견제하려면 장거리 잠수함이 필요해 사실상 무제한 잠수가 가능한 미국산 핵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인니가 반대 목소리를 내자 상당히 당황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행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잠이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국제 정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이전하는 이유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륙과 가장 멀리 있으면서 미국의 최후 방국인 호주에 먼저 공유해 국제 정세를 살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보다도 핵 확산을 막던 미국이지만 혼란한 국제 정세에 따라 우방국들에는 관련 무기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군사 관계자들은 미국이 한국에도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면 한국에도 핵무기와 핵잠수함 배치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한국의 파이로 SFR 연구 결과를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는 한국이 핵잠으로 나아갈 기회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거세지고 있는데요. 미국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도 전투 태세를 갖추는 등 정도가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지난달 30일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서민 푸젠성과 핑탄성 부근 수영 4개 지점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간 갈등은 한층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의 화살이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 우방국으로 향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왜 갑자기 미국과 호주를 향해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추측은 인니의 이러한 주장이 조코이 대통령은 동아시아 순방 중 있었던 중국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나토 회원국 일부에서 채택한 핵 공유 모델을 아시아로 확대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에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은 소위 핵 공유 협정은 NPT 조항들에 위배되고 핵 확산과 핵 분쟁의 위험을 높인다면서 미국은 유럽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핵무기 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인도네시아가 1대1로 사업을 시작으로 친중 성향을 띠자 이를 이용해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의 핵 확산을 반대하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중러 진영을 계속 확대해 나가며 미국과 오커스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해 반대 입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호주가 이러한 인니의 행보를 더욱 걱정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호주와 가장 가까운 국가가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이용해 동남아에서 세력을 확장한다면 호주로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더욱 걱정하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올해 G20 정상회담 의장국인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를 초청할 것으로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번 NPT 발언에 대해 호주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이 한국에도 호주와 같은 핵잠 제안을 하면 인니가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인니가 아무리 전기차나 수도 이전 사업과 같은 인프라 협력에서는 한국에 우호적이어도 KF-21 잠수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방산 문제에서는 절대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인리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